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이진곤 경희대 개공교수,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 특수본이요. 오늘 오전에 서울구치소에 나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옥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로 가보겠습니다. 노태영 기자, 지금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검찰은 오전 11시쯤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방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4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1차 조사 때처럼 한흥재 부장검사가 중심이 돼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오전 8시 40분쯤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두 번째 출장 조사를 앞두고 검찰은 최근 안종범 전 수석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작업도 함께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오는 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9시쯤 최순실 씨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부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5달가량 서울구치소에서 지냈던 최 씨였지만 박 전 대통령과 마주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옮겨졌습니다. 구치소 정문 앞에서는 오전 이른 시간부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50여 명이 모여 구속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또 경찰 병력을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서는 시민단체가 박 전 대통령을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조사는 구치소 사정상 오후 6시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MBN 뉴스 노태환입니다. 원천무효 사기 탄핵 원천무효. 제가 시작하면 30초 정도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로 복귀시켜라! 복귀시켜라!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네, 보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옥중 조사가 있고요. 우병우 전 수석은 오늘 오전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기춘, 조윤선 전 수석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박 전 대통령 조사가 11시쯤에 검찰이 구치소에 들어갔으니까 1차 때보다는 조금 늦은 거예요. 예, 1차 때는 10시부터 시작이 됐고 전체적으로 오후 8시까지 해서 8시 40분까지 예. 이렇게 이루어졌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 자체가 1시간 정도 늦게 됐고 예. 그리고 끝나는 시간도 저번보다는 좀 빨리 끝난다고 그럽니다. 구치소 사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사정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고 구치소에 가서 조사할 때는 구치소의 일정을 존중하면서 예.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취침 시간이라든지 점심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예. 조사 시간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취재기자도 6시면은 마칠 거라고 했으니까 근데 김남국 변호사님 네. 지난번에도 조사 시간만큼 조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실질적으로 그거를 감안하면 조사 시간은 별로 안 되지 않겠느냐. 예, 사실은 이제 조서를 검토할 시간을 좀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조사하는 시간 자체도 좀 짧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21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난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조서를 검토한 시간을 보게 되면 이번에 조서를 검토한 시간보다 훨씬 더 좀 짧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구치소에서 조서를 검토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길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21일 날 조사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입장을
그냥 예. 그대로 좀 받아주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구치소의 조서의 어떤 그 조서 열람 시간을 보게 되면 지난번 21일의 어떤 시간보다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어떤 구치소에서 이루어진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강도가 높게 이루어졌고 증거를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조금 추궁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답을 했고 또 조서의 열람 시간이 길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 안에서 뭔가 공간을 찾아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박근혜. 근데 부인하는 거는 부인하는 것대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예. 부인한다 그래서 부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검찰 조사하지 않습니다. 부인하면 부인하는 거대로 그다음에 이제 부인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 사이에 또 어떤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증거자료를 대면서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는 것이고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리하면은 그건 모른다고 얘기할 거예요. 예. 그럼 관련된 물증은 또 제시 이런 방식인데 그 거기에 대한 대답도 그냥 그대로 그렇습니다. 받아오고. 그러니까 검찰도 알고 가는 겁니다. 알고. 그런데 좀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검찰과의 수사 과정은 대부분 끝났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법정에서 사법부하고 다툴 문제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기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봐보세요. 전직 대통령이 파면되고 난 다음에 옥중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기록입니다. 우리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꼼꼼히 봐야 되겠죠. 이거는. 네. 정말 꼼꼼히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부인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얘기가 제대로 적시되고 있는 것인지 내 얘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사에 남기는 기록이라 생각하고 아마 꼼꼼히 볼 것 같고 여기서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물어볼 때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리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언제 그 얘기를 저 찾았을까? 그러나 그런 과정이 오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 기억이 없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예. 검찰이 핵심 사안들을 체크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 크게 물어볼 사안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령 뭐 지금 널리 알려진 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같은 경우도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확대해서 적었다라고 하면은 뭐 별다른 방법은 없는 거랍니다. 근데 그 메모 자체가 그런 성격이 그래요. 뭐냐면 예. 메모 자체는 일종의 기호거든요. 그게 쓰는 사람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기호니까 그 상대방이 지시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 거기 정확하게 표현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이 안종범 수첩 이것이 증거 능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난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다. 네. 이렇게 하면 그것을 이쪽에서 검찰이 그것이 그 뜻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메모 자체는 그 쓰는 사람만의 그 자기가 일단 일차적으로 자기만 알아보는 교호이기 때문에 예. 다만 그것이 이제 전체 맥락에서 이런 뜻이 아니냐 유추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당신 이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예. 그 좀 이제 입증하는 무리가 있으니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그걸 보더라도 난 그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부인할 이거는 수가 뭐 있죠. 저기는 법정에서 가려야 될 문제예요. 여기 조사에서 가려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 예. 형사재판에서 어떤 증거로 수첩이나 메모만 발견됐다라고 한다면 예. 증거로서의 어떤 가치가 조금 제한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어떤 수첩 내용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어떤 수첩에 메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 안종범 수석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성자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안종범 수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수첩의 증거 능력이 제한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예. 예컨대 어떤 내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의 어떤 그 요약된 메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안종범 수석의 진술이 계속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기에 앞서서 안종범 수석을 지금 검찰에서 불러가지고 또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보강 거거든요. 조사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제 예. 바로 그것 때문인데요. 지금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안종범 수석의 진술도 지금 내가 그렇게 지시한 바 없고 그다음에 수첩 내용도 나는 모른다라는 어떤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이런 어떤 그 부인의 어떤 전략이 법정이나 조사 과정에서 먹히지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어떤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지시다라고 한다면 피드백이 돼 올라온 지시에 대해서 뭔가 다시 지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안종범 수석이 뭔가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그게 잘못된 지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실행된 내용을 보게 되면 안종범 수석이 지시한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렇게 나는 했다라고 하는데 그 지시된 대로 내용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에 잘못된 지시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제지시라든가 질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정의 판단은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는 내가 안 했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좀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 얘기는 법정 가서 할 얘기고 여기서는 뭐 계속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박 전 대통령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 뭐 이거를 옆에서 보고 이 기사를 썼는지 저 확실히 들지 않지만
그래서 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는 있죠.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렇죠. 일단 그때 그 4일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첫 검찰이 가서 조사를 했을 때 그날 조사를 받고 온 박 전 대통령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더라. 아마 예. 구치소 관계자가 말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라면은 사실 구속 수감되고 나서 며칠 안 지났으니까 아직 그 구치소 생활이 적응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날 검찰로부터 1차 이제 구치소 조사를 받고 나면 예. 그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새로 알게 되는 사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추궁을 하면서 박 전 대통령도 몰랐던 물증을 들이밀면서 이런데 왜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라든지 예. 새로 알게 되는 사실. 그리고 또 자기가 정언하고 나서 그 정언을 굉장히 꼼꼼하게 조서를 이렇게 검토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자기가 8시간 이상 조사를 받으면서 했던 말들 내가 과연 제대로 말을 했을까 예. 하는 그런 것들이 만감이 교차하면서 아마 밤을 지샐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게 그렇겠죠.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충분히 유추는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검찰 조사를 하면서 그 전에 몰랐던 내용도 처음으로 들었던 내용도 있을 테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야지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생활이 평정심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도 네.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저기 들어가도 저 독방에서 있는 거 사실 생각만 하더라도 지금 아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인도 저거 한 1년 정도 가면 평균이 찾을까요? 1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안 그럴 것 같은데 예. 이제 뭐 얼마 지지도 않았고 더더욱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삶 자체가 청와대에서 삶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또 자택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더 도와줬고 그랬죠. 그런데 예. 이제는 혼자 독방에서 머리도 감고 옷 정리하고 이런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이런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럽니다. 이건 전혀 적응이 안 되는 것이요. 거기다가도 전날에 검찰에서 출장 조사를 받았다. 예. 그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겠죠.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아마 상황도 지금 그렇고. 지금도 평정심을 찾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저희가 안타까운 뒤에서 뭐 일입니다. 조윤선 장관 재판 모습도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사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있겠지만 유영하 변호사에서 3년 미만 경력의 소속 변호사를 찾고 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아마도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혼자 이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혼자만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거를 대응할 수 없다라고 지금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 그 사건 하나만을 전담해서 조금 처리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하나의 사건만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사건을 한 30개에서 60개까지 막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 길 오는 것들을 내가 혼자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좀 처리해줄 어떤 변호사를 좀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 이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네. 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도와줄 뭔가 집사 변호사를 찾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의혹성 어떤 보도가 있었는데요. 대한변협에서 그런 어떤 면접이나 이런 것들만을 하는 집사 변호사를 엄격하게 징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믿는 사람, 지금 뭐 면접으로 해가지고 만나겠다는 사람이 지금 유영하 변호사하고 윤전추 전 행정관만 만나겠다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3년 미만의 어떤 경력 변호사를 소속 변호사로 채용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집사 변호사로서 생활이나 이런 어떤 상담이나 이야기하는 상대로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의 유영하 변호사가 처리하고 있는 사건을 조금 전적으로 전담할 변호사를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3년 미만의 변호사들이 그런 전적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점적으로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차에서 그러니까 1년 차에서 보통 3년 차들이 변호사들이 사건을 다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을 한 대표 변호사나 고용 변호사들은 이제 1년 차에서 3년 차들이 작성하고 기록하고 검토한 그런 어떤 서류들을 조금 수정해 주고 방향을 좀 정해 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1년에 3년 차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 본인은 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에 올인하고 나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이 일단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사무실 운영 그 자체도 또 그렇고 다른 혹시 사건이 들어오면 근데 지금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 다른 사건을 지금 다룰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어쨌든 자신이 수임한 그 기간 동안은 저기에다가 전력 투구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다른 재판도 같이 도와주기를 원해서 그렇다면 유영하 변호사는 전적으로 지금 다른 재판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말하자면 연차가 오히려 높은 그런 변호사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
뭐랄까, 사건을 다룰 변호사를 찾아야 될 텐데, 1년에서 3년 차리는 거 아주 이제 뭐라냐면, 아마 저분이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을 지금 변호하는 데 있어서. 이게 몇 달째니까요. 그 몇 달째 지금 하면서 그 돈은 거의 못 받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서 무슨 많은 돈의 수임료를 받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아마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그 좀 연조가 있는 그런 변호사를 지금 구한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짐작하기로. 거의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거의 매일 일요일만 빼놓고 거의 출퇴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거의 유일하게 유영하 변호사만 박 전 대통령이 만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근데 저는 진짜 아까 그 경력 3년 미만을 구한다는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렸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경력 직원을 채용할 때도 경력 몇 년 이상을 뽑지. 그렇죠. 경력 몇 년 미만은 뽑는 거는 못 봤거든요. 네. 이제 굳이 미만을 설정할 때는 나이 몇 살 이하 이렇게 설정은 하고 경력은 몇 년 이상을 뽑는데 김남국 변호사께서 설명은 하셨지만은 도대체 3년 미만으로 뽑아가지고 한다는 게 정말 그러다 보니 이제 집사 변호사 아니냐 하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기존에 또 그런 집사 변호사 역할을 했던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고 최근 들어서는 변호사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박리담회식 영업을 하면서 변호사들이 스스로 어떤 품위를 안 지키고 이제 구치소에 갇혀서 뭔가 시간을 때우기를 바라는 피의자들한테 말동무나 해주고 이런 게 말 그대로 집사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 변호사들은 피의자를 접견할 시간이라든지 이 횟수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는 하루 종일 접견을 해서 무료함을 달래주고 말동무를 해준다는 건데 실제로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요번에 징계 내린 거 보니까 그런 변호사들이 있었고 그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3년 미만 그랬을 때 충분히 좀 의심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일감을 지금 얻을 그런 입장은 아니고 그렇다면 사무실 유지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뭐냐면 또 페이퍼워킹이 많을 것 아닙니까? 유영하 변호사 대통령을 자기가 변호하면서 그 일일이 서류까지도 자기 작성하기도 어려우니까 1년에서 한 3년차 정도 되면 그런 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비용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들고 그래서 또 자기가 쉽게 또 무슨 일이든지 시키고 부탁할 수도 있는 그 정도가 적절하다. 아마 그래서 판단했을 것 같네요. 박 전 대통령 일을 돕는 거라면 그 나머지 변호인도 한 9명 됐었나요? 굉장히 많은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나? 이거는 아마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일을 도와줄 변호사를 그것도 이제 신차한 변호사를 아마 뽑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뭐 가는 그런 집사 변호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거는 또 국민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유영하 변호사 개인적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좀 돈도 좀 많이 안 주고 그래서 3년 미만이면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밝힐 수 있는데. 그래. 이진국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 부담 때문에 3년 미만으로 한 것으로 그럴 것 생각이 같아요. 듭니다. 연차가 이제 일단 올라가면은 사실은 그 정도의 그 월급이 관례상 정해진 월급이 있습니다. 정확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돈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방도 하나 줘야 되고요. 방 하나 주는데 또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4대 보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거기 그 사무실 기준으로 이렇게 그 사무실 운영비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사실은 이제 유영하 변호사 지금 입장에서는 사건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데 어떤 의뢰인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한테 맡기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전념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에 전념하고 있는데 내 사건을 잘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할 거고요. 재판부에서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조금 나쁘게 보지 않을까 그런 어떤 고민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3년 미만으로 좀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영희 씨 관련 대학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때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복귀한 게 이제 대학생활인데 그게 이제 그것도 폐강이 됐단 말이에요. 요번에 수강 신청을 받아보니까 수강한 학생 수가 적어가지고 폐강이 됐다는 건데 근데 뭐 이유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그 수강 신청할 때 말이죠. 그 성적 잘 안 주는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수업도 꺼리거든요. 그래서 수강 인원이 적었던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서향희 변호사가 그 작년에 국민대에서 출강을 해서 과목을 맡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해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거든요. 저는 저 서양희 변호사가 아들 넷을 둔 그 다둥이 가정이라는 거는 잘 몰랐었는데, 예. 재작년에 2015년에 아들 쌍둥이 이제 막내를 낳아가지고 넷을 기르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재작년까지는 아마 사회생활을 하기가 그랬죠. 외부 네. 도움을 받더라도 하기가 좀 힘들었을 것이고 작년에 이제 의욕적으로 어떤 대학 강의를 하면서 이런 뭐 했는데 여하튼 요번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울 거라고 봅니다. 이 수강 인원이 적어가지고 폐강이 됐다고 그러니까 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클 거로 보이는. 그러니까 서영희 변호사 그동안의 개인적인 성격을 보면 굉장히 활달한 성격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케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활동을 못한 거였거든요. 아마 만사 올통이라고 했던 그 개념이 큰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예. 아마 그 대목은 서양희 변호사도 상당히 신중하게 언행을 한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대목은 특히 서영희 변호사라든지 박지만 형제하고도 거의 담을 쌓다시피 한 거는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예. 대통령으로서 저는 그 많은 아픔을 딛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가족과의 어떤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처신한 건 상당히 잘했다고 봐요. 물론 이제 그 옆에 뭐 이런 좋은 일이 있었는데 왜 하필 또 그러면은 최순실 못 막았느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가족과 관련된 처신은 잘했고 예. 서양의 변호사도 듣기로는 상당히 활달할 뿐만 아니라 또 인간관계도 상당히 넓다 그럽니다. 또 적극적인 에너지가 넘치고 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으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면회 온 것까지도 거부하고 예. 또 면회가 안 되는 정도라고 얘기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은 예.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 그쪽은 오히려 바깥에 시선이 안 좋으니 다음에 하고 오히려 지금까지 일을 맡아왔던 유영아 변호사만 와라.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예. 서영희 변호사가 사자치만은 못 만나고 온 것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서영희 씨가 주변에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따뜻한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다. 아마 김진명 작가가 이제 예.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작가 그분이 아마 그렇게 전언한 것 같은데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동생들한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참 모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되게 선을 그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친인척에 대해서 친인척 관리 이렇게 엄격하게 한다 그 뜻이 됐는데 그 지금 박상면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그 좋은 뜻이 최순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예. 됐는데 그러나 제가 보니까 서양희 변호사 그 집안에서는 복덩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들이든 딸이든 어쨌든 다동이 가지고 넷이나 낳아줬으니까 그건 뭐냐면 만약에 박정희 전 대통령 네 분이 예. 지하에서 정말 생각하실 수 있다면 아마 정말 고마워할 거예요. 만며느리자 유일한 며느리예요. 근데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거니와 아마 저분이 지금은 당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지금 감옥에서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복잡하고 아직 정리도 안 되고 이래서 그렇지만 곧 얼마 안 있으면 서양희 변호사를 만나실 거고 네. 그래서 그렇다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가장 직언을 해줄 수 있고 또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네. 그러면서 또 이거는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구분해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영아 변호사보다는 아무래도 가족이니까 네. 그런 점에서 서양희 변호사가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조금만 참아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이죠. 이진근 교수님처럼 이렇게 전망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상적인 그런 전망과는 많이 엇갈렸어요. 예. 저는 앞으로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길게도요? 앞으로도 길게 그럼요. 봐도? 그러니까 서영희 변호사가 법률적인 조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마다할 거예요. 여기는 빠지라고 예. 또 할 것 같고 박지만 회장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러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60년의 삶 자체가 그랬습니다. 예. 또 거기다가 더더욱이 최순실 씨하고 관계가 완전 틀어질까요? 앞으로? 아니에요. 예. 틀어질 수가 없습니다. 틀어질 예. 수가. 지금까지 그렇게 보조를 맞춰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는 최순실이 아니라 역시 동생 박지만이었어.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말씀은 맞으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령을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예. 저는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이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인간의 또 본성 중에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알리기 싫은 것도 있거든요. 신우 올케 사이에 지금 법률 소송을 놓고 미주알 고주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신우 올케 사이에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그렇겠죠.
꺼릴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박 전 대통령이 특이해서라기보다는 좀 인지상정으로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미안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양희 변호사한테 미안해서 동생들한테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저렇게 지금 애절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큰 신우한테 큰 형님한테 따뜻한 말이라도 한번 들었으면 이런 지성이 통하면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야말로 마음이 지금은 얼음장같이 이제 돼 있겠지만은 점점 이제 인간에 대한 예. 새로운 성찰을 하게 될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거기 이제 그런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최순실 씨가 남부구치소로 오늘 오전에 이감이 됐는데 일단 그 이유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건데 김남표 변호사 네. 이 남부구치소가 오히려 좋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남부구치소가 시설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에 있는 교도소 중에서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1년도에 가장 이제 최신으로 지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로 또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예. 수용 시설 자체를 굉장히 조금 넉넉하게 짓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편의 시설도 좋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지금 차가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예. 지금 외관만 봐더라도 저게 구치소인가 싶죠? 보면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회 시설부터 그다음에 실제로 수용자가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요. 예. 수용자들이 이제 겨울은 다 지났지만 제일 이제 불편해하는 게 외풍입니다. 이제 오래된 뭐 남부구치소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이제 최근에 지어져서 창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풍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화장실하고 샤워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남부구치소가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화장실도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뭐 어떤 샤워하는데 물 수압이라든가 따뜻한 물 온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편의 때문에 예. 남부구치소를 가장 편하게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관할에 따라서 남부구치소로 수감되는 사람들이 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남부구치소에 조금 더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송됐으면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뭐 한 곳장 상소를 한 곳장을 제출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시기를 좀 조절해서 남부구치소에 오래 있으려고 하는 게 일반 수용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미결수들에서는 소문이 났나 본데 이 사진만으로 보면 뭐 열악하긴 열악합니다. 구치소인데. 그런데 약간 시설 면에서 서울구치소보다는 조금 난 것 같기도 합니다. 사진으로 보면. 아무래도 세금 우리가 하면은 네. 낫겠죠. 저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대요. 여기가 모텔이면은 저쪽은 호텔이다. 뭐 이런 비교까지 있고 그래서 저기 신동욱 구치소 그 공화당 호텔. 총재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한테 더 혜택을 준 거 아니냐. 예. 여간에서 호텔로 이사 가는 꼴이다. 저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는데 예. 그런 식으로까지 말을 뭐 한글로 돼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덕을 보고서 구치소에서도 또 덕을 본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비관네요. 예. 예, 저는 뭐 그게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이 대질신문 같은 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지 대질신문을 안 하는 것은 그렇게 대질신문을 했을 때 그 껄끄러움이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배려를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최순실 씨를 이감시킨 것 그 자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배려이기도 한 겁니다. 예, 예. 그 복도에서 마주친다거나 했을 때 두 사람의 어떤 그 껄끄러움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안을 해서 배려해서 이렇게 이제 떼어놓은 건데 지금 뭐 저 신동욱 공화당 총재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최순실 씨를 비난하는 듯한 발언으로 저런 말을 하긴 했지만 예. 그 배려 차원에서 한 그 조치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참 구치소에 대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데 글쎄요 최순실 씨 입장에서 이게 좋을까요? 내가 현대식 건물로 간다. 좋을까요?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아니,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는 다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족들이 알아봐 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아프다는 이유로 사실은 좀 그 남부구치소로 갈 수 없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실제 이제 그 의료 진료받는 게 구치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이제 많이 진료받는 게 이제 치과 치료 같은데요. 구치소에 있는 분들이 치과 치료 받으려고 하면 막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상 걸리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요. 남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의료 시설도 조금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이제 뭐 가족들이 면회오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남부구치소 예. 선호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드는 생각이요. 다음 정부에서는 이 구치소도 우리가 지금 남부구치소가 호텔이고 서울구치소는 뭐 모텔 이렇게 말을 하지 않도록 예. 대한민국의 교도소도 교도소에서 인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그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교도소도 좀 최신 시설을 둬서 균등하게. 죄는 죄대로 예. 충분하게 처벌받게 하지만은 그 있는 동안만큼은 그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예. 좀 따뜻하게
교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도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 또 동부구치소가 있습니까? 네, 동부구치소. 좋습니까? 뭐 그런 게 비교가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저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겨울에 추위에 떨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한마디만 더 부탁해요.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이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남부구치소에 가면 굉장히 말하자면 그쪽으로 옮겨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옮겨가면 마음속으로 일종의 조금 행복해졌 같은 걸 느끼겠죠. 네. 다행감을.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안에서도 보면 조금 그렇게 바뀌어 있는데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는데 요즘 우리가 자꾸 뭐 여러 가지 세상 살기 어렵다고 해일 조선 뭐 이러고 하는데 네. 우리가 저런 데 안 가고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저기 남부구치소에 그건 아닙니다. 남부구치소에 한 100배, 1000배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거든. 교수님,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주제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모든 면에서 좀 고맙다 서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사는 게 좋겠다 이 말이에요. 최순실 씨가 영치품이 이제 들어가나 봐요. 이거 김남국 교수님. 네. 이게 시민하고 목사님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아무나 넣어줄 수 있는 겁니까? 예, 이제 접견을 허가받은 사람들이 넣어주는 건데요. 예. 이제 시민님이 보내신 도서라고 해서 저는 저게 도서 제목인 줄 알았는데 예. 도서 제목이 아니라 익명의 이제 어떤 사람을 시민으로 지금 저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시민님이 보낸 도서, 목사님이 보낸 도서, 그러니까 아마도 최순실 씨의 지인이 저렇게 좀 책을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지난달 말일까지는 검찰에서 접견 금지 불허 신청을 해가지고 최순실 씨의 안 어떤 됐었죠. 가족 접견이라든가 아니면 도서 반입이라든가 서신 교환이라든가 이런 게 다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 검찰이 이제 그런 어떤 접견 불허 신청을 불허를 했는데요. 기각을 했는데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최순실 씨 재판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 증인도 다 신문을 했고 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는데 아마도 결정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날 구속된 그 부분이 최순실 씨의 어떤 접견이라든가 저런 어떤 영치품 예, 도서가 예. 들어가는 것을 좀 허가해주는 어떤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예. 듭니다. 628번이 이제 수감 변호고 종교서적은 최순실 씨도 들어가네요. 박 전 대통령도 성경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보면서 놀랐던 게 맨 처음에 이 국정농단 사건 터졌을 때 최순실 씨가 무슨 무속인이다 뭐 해서 그런 온갖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지금 목사님이 보내신 책이 성경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으되 목사님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 종교 관련 서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겠죠. 일단 무속인으로 이렇게 회자됐던 것은 또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이런 걸 바로 느끼게 되네요. 사람이 제 자유를 뺏기고 이렇게 아주 저런 데 있을 때는 제일 먼저 의존하는 데가 되겠습니까? 의지하고 싶은 데가 신이겠죠. 그래서 대개는 저기 들어가시면 아마 책을 볼 때는 반드시 이제 성경이라든지 뭐 아니면 불경이라든지 저 종교 서적에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클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도서가 들어가면 거기 반드시 그런 종교 서적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죠.